성서 지역 현안인 쓰레기 매립장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성토가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 준비에 나서는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중남구에서는 7, 8명 정도의 후보들이 출마 채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우선 시범학교 9곳을 지정해 학생 참여 식단제나 배식량 조절 등의 방법이 잔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쓰레기 매립장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성토가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올해는 유독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와룡산을 자주 넘어왔습니다. 성서 지역 사람들은 매캐한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성토는 악취 저감 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 자리에서도 쏟아졌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올라가도 냄새가 굉장합니다. 그렇다고 올해 폐기물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11월까지 집계를 보면 지난해의 87%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도 예년에 비해 악취가 심한 이유는 기상 상태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온 역전층 현상에 의해 악취가 매립장 주변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비가 2배 이상 많이 와서 복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립장의 어떤 작업과 어떤 상황일 때 악취도가 발생이 되고 악취도가 높고 이런 면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당장 2030년부터는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매립하지 못합니다. 묻을 데가 없다면 태워야 한다는 건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대구시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건데 그걸 또 우리 성서 소각장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일로 가져오면 완전 성서는 이제 관건은 쓰레기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각장 증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아직 저희가 우리 대구시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서울도 지금 현재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보상에서 달서구가 소외되어 온 것은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서 지역에는 이 환경유해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다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뾰족한 수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또 한 번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내년 총선에 나서려는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BTV 대구 방송은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 선거구별 예비 후보자들의 동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남구 선거구에 어떤 인물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남구 현역은 지난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입니다. 대구시 관료 출신으로 남구청장을 3년 임한 후 보궐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진출해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를 맡았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임 의원에게 청년,
여성, 법조인 등 다양한 후보군들이 도전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강사빈, 노승권, 손영준 3명이지만 이행규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도태우 변호사가 곧 등록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소 중남구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빈 예비 후보는 경북대 재학 중인 23세 청년 정치인으로 청년나우 정책연구소장, 국민의힘 중앙당 상금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노승건 예비 후보는 1965년생으로 시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손영준 예비 후보는 34세로 영진전문대 디지털 경영계열을 졸업했고 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청년지회장,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11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행규 계명대 개건교수는 1963년 봉산동 출생으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과 경북도당 사무처장, 국회 1급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16일 출판 기념회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힌 도태우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대구고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변호사이면서 소설가이자 정치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소, 중남구 지역위원장의 출마 의지가 강한데 1970년생으로 경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총선 구도에 윤곽이 잡히면 복수의 지역을 출마지로 고려해온 일부 인사들의 중남구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북구청이 올겨울 팔거천 둔치에 스케이트장 등 겨울 놀이시설을 운영합니다. 겨울철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던 터라 스케이트장 개장 소식에 관심이 많은데요. 많은 사람이 찾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인근 교통과 소음 문제 등 민원 사항에도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HCN 이동욱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개장을 앞둔 팔거천 스케이트장입니다. 북구청은 올해 4억 원의 예산으로 이곳 팔거천 둔치에 아이스링크와 전통 썰매장 등 겨울 놀이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주차 문제를 우려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특히 강변 쪽 동의 경우 스케이트장에서 트는 음악과 아이들 노는 소리로 불편이 예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을 경우 주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서타운 인근 도로는 왕복 2차로로 평소에도 갓길 주차가 많은 곳입니다. 하루 최대 2,000명 정도가 스케이트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있었던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당시 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 반대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주민들 거주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 팔거천 변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뭐 교통 관련은 민원이 사실 생길 거는 예상을 했지만 또 소음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또 막 격렬하게 많이 반대하실 줄은 사실 저도 뭐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구청에서는 보완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사전에 적극 홍보하고 팔거천 건너에 있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케이트장 주변으로 주차 관리 요원을 충분히 둬 예상되는 주차난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집 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군이 돌봄 로봇을 보급했는데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LG엘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촌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80대 김준 어르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늘 곁에 있는 말동무가 생겼습니다. 바로 돌봄 로봇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뭐로 할까? 해물볶음밥 한 그릇으로 든든한 점심 식사를 채워보세요.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까지 추천해주는 로봇이 생겨 적적함이 한층 줄었습니다. 항상 대화할 수 있고 곁에 친구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외롭고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90대 김상진 어르신도 안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로봇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말만 하면 듣고 싶은 노래나 뉴스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약을 챙겨 먹을 시간까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듣고 또 날씨도 알아보고 일기예보도 알아보고 등등 또 상당히 심심할 때 그 얘기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달래기 위해 영양분이 보급한 돌봄 로봇. 어르신들의 곁에서 똘똘한 도우미 역할을 하며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통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카메라로 주변을 살핀 뒤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원래 어르신들한테 돌봄 로봇 10대를 보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10대 정도 더 보급할 생각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돌봄 로봇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탈에 앞장섰던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폭파하려는 의거가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북 칠곡 출신 장진홍 선생이 주도한 의거인데요. 그 일이 일어난 지 근 100년 만에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장진홍 선생의 흉상이 건립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포정동 옛 조선은행 대구지점 자리입니다. 1927년 10월 18일 조선은행 폭탄 투척 의거가 일어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3대 의거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의거의 주인공 장진홍 선생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는 일본인들의 간담을 선택하였으며 대구를 진독하게 한 의거터입니다. 이제 우리 이족들은 할아버지의 의지를 받들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1985년 경북 칠곡에서 출생한 장진홍 선생은 1916년부터 비밀 독립운동단체 광복단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일제의 강제 수탈에 맞서 싸우기 위해 1927년 폭탄을 제작, 조선은행 대구 지점으로 폭탄을 배달시켜 은행원과 경찰 등의 중경상을 입히고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추격을 피해 일본으로 피신했으나 1929년 친일파의 밀고로 체포됐고 1930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인정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강북회 대구지회는 순국이사 장진홍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역사의 현장에 흉상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구 개성학교 마당을 앞으로 매입을 해서 정부와 2,500억을 들여서 대구에 구국운동 기념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거가 일어난 지 93년 만에 세워진 선생의 흉상이 그날의 역사와 독립투사들의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년 만에 다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곳이 있습니다. 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중구의회 이야기인데요.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다음 달 말에 치러집니다. 선거에 드는 비용만 7억 원에 가깝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정원은 모두 7명이지만 2명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이경숙 전 의원으로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권경숙 의원으로 자신의 아들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동원해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달에 제명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혼될 경우에는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는 동인동, 삼덕동 등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중구 가선거구입니다. 보궐선거에는 7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선거관리 비용 5억 5천만 원에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라 받는 선거 보전 비용 1억 3천만 원을 합해 총 6억 8천만 원이 들 것으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붕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혈세로 이 선거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일괄 사퇴하고 4월 총선에 전체 다 새로 뽑는 게 맞죠. 중구 선관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1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26일부터 27일 이틀간은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직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경수, 김효린 의원의 공무원 갑질 논란에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한 배태숙 부의장. 여기다 중구청 공무원과의 폭력 시비에 이은 의원들 간 심각한 대립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촉발시켰던 중구의회. 이번에는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면서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권경숙 의원의 경우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이 변수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권경숙 의원은 의원 신분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중구의회와 비슷한 선례가 전국에 없었고 이 상황에 적용할 뚜렷한 법 조항이 없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우선 시범학교 9곳을 지정해 학생 참여 식단제나 배식량 조절 등의 방법이 잔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건강 급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도 잔반 남기지 않기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달성군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사용할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과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월 162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비는 최대 6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 규모는 2억 4,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강화군에서 내년부터 어르신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 1월 2일부터 분기별 최대 4만 5천 원, 연간 1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인천이 국제공항과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에이펙 3대 비전에 부합하는 최적지라며 인천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가 경기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로 연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학생 100명 중 3명가량은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8%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0.9%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장호섭 달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이 달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범대원 내 상해보험 가입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겨울철을 맞아 교육시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학교와 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취약시설은 민관 합동점검단을 꾸려 점검합니다. 대구 지역 10개 시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달 2일부터 겨울방학 특별 강좌를 운영합니다. 독서와 영어, 과학, 체험 등 55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데 참가 신청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대형 원시인 조형물이 따뜻한 겨울나기 퍼포먼스를 진행 중입니다. 겨울맞이 글귀와 함께 목도리를 둘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총선 시계추가 빨라지면서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곧 본격적인 선거전도 시작될 텐데요. 저희 BTV 대구 방송은 총선과 관련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